안녕하세요. 이지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상 전파 정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출력 전압이라든가 출력 전류를 구하는 방법과 각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각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파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에 흐르는 전류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상 정류기의 동작 원리와 파형을 분석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과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를 바탕으로 다이오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상 전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삼상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A상, B상, C상으로 보통 우리가 표시하겠는데요. 각 상의 시로전압이 V라고 하면은 A상 전원은 보통 루트 2 V 사인파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파 전압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다면 B상 전압은 어떻게 되죠? A상 전압에 대해서 3분의 2파이 페이스 시프트 된 그런 파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형이 되겠죠. 또한 C상은 B상에 대해서 3분의 2파이 리딩하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파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압이 각각 사인파이고 전압의 위상 차이가 각각 120도씩 시프트되는 이런 파형, 이것을 바로 삼상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상 정류기는 어떻게 만들죠? A상 전원에 대해서 다이오드를 이와 같이 하나의 폴, 즉 위와 아래로 이와 같이 연결해 주고요. B상 전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이오드를 연결해 주게 되겠습니다. C상 전원도 이와 같이 연결해 줘서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3상으로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묶어주면 이와 같은 정류기가 삼상 정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하가 저항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력 파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위에 다이오드가 켜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공통으로 물려서 출력의 플러스 단자와 연결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의 플러스 단자는 어떻게 되죠? 먼저 다이오드의 온오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캐소드가 이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에노드 값 전압이 가장 높은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살펴보면 VAN이 가장 높죠. 다른 파형보다 가장 높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AN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이오드 D1이 켜지겠습니다. VAN과 연결된 다이오드 D1이 켜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출력의 윗단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VAN이 되겠습니다. 한편 VBN이 가장 클 때는 어떤 게 켜지죠? VBN은 D3와 연결되었으므로 VBN이 가장 클 때는 D3 다이오드가 켜지기 때문에 V 플러스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VBN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VCN이 가장 클 때는 VCN과 연결된 D5를 통해서 V 플러스 전압은 VCN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삼상 전원 중 가장 높은 전압이 출력의 플러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V 플러스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출력 전압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래쪽 다이오드의 온오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다이오드의 에노드들은 바로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에노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연결된 전압 중 캐소드 전압이 가장 낮은 쪽이 켜지겠습니다. 그렇다면 VBN이 가장 낮을 때는 어떤 게 켜지죠? VBN은 바로 D6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0의 마이너스 단자 파형은 바로 VBN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VCN이 가장 낮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CN과 연결된 다이오드는 어떤 게 되죠? VCN과 연결된 다이오드는 D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CN이 가장 작을 때는
출력의 마이너스 단자 전압은 바로 VCN이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VAN이 가장 낮을 때 이와 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바로 D4를 통해서 출력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단자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출력 전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의 플러스 단자는 어떻게 됐었죠? 입력 전압 중 가장 높은 전압의 파형이 출력 전압 플러스 단자 전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됐었죠. 그렇다면 가장 낮은 전압 파형은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 단자 전압은 바로 입력 전압이 가장 낮을 때가 연결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위의 단자의 전압과 밑에 단자의 전압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바라서 이와 같이 빼면 되겠죠. 각각 이와 같이 빼주면 출력 전압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되죠? 이 구간의 전압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단자 전압이 VAN이 되고 마이너스 단자 전압이 VBN이 되므로 이 두 단자 전압을 빼주면 바로 VAB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VAN이 크고 VBN이 가장 작을 때 바로 VAB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이 VAN이고 입력 전압이 VCN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로 VAC가 되겠습니다. 바로 VAN 마이너스 VCN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VAC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BN이 크고 VCN이 작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VBC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VA가 가장 낮고 VB가 큰 경우에는 VBA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VCN이 가장 높은 경우에 또한 VAN이 가장 낮을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VCA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이오드의 역전압의 최대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 VAN이 가장 크고 VBN이 가장 낮기 때문에 D1 다이오드와 D6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출력 전압 D3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3의 애노드 단자는 VBN과 연결됐고요. 캐소드 단자는 VAN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 D3 전압은 어떻게 되죠? VB-VA가 되겠습니다. 바로 VBA가 되겠죠. 따라서 역방향은 이것을 마이너스한 값 VAB가 되겠죠. 따라서 다이오드의 최대 역전압은 VAB가 되겠으므로 이것은 선간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선간전압의 최대값은 선간전압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역방향 최대값은 상전압을 V라고 하면 루트 6의 V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트에서는 출력 전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을 한번 구해보죠. 출력 전압은 먼저 첫 번째 구간에서 출력 전압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VAN 빼기 VBN이 출력 전압이 됐었습니다. VAN 이와 같이 됐었죠. VBN은 여기에 120도 차이의 위상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전압을 빼주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6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형을 그려주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구간에서는 VAN-VCN이 되기 때문에 VAC가 이와 같이 되겠고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간을 구해주면은 출력 전류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한편 한 주기 동안에 이와 같이 다이오드의 상태에 따라서 출력 전압의 파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류기를 6펄스 렉티파이어다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겠습니다. 삼상 정류기 혹은 6펄스 정류기 이와 같이 불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이와 같이 구할 때에는
첫 번째 주기가 이와 같이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의 위상은 어떻게 되죠? 바로 0에서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VAV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상전압이 V일 때 루트 6 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와 같은 파형을 먼저 적분한 다음에 이와 같은 밑변 바로 위상차가 되겠죠. 위상차로 나누어 주면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파이분의 3 루트 6 V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책에서 한번 살펴봐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출력 전류 I0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바로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류의 파형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의 파형을 저항으로 나눈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와 입력 전류 파형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전압이 이와 같을 때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전류 파형은 저항으로 출력 전압 파형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먼저 이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VAN이 가장 클 때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VAN이 가장 클 때는 어떤 다이오드가 켜진다고 했죠? 바로 VAN이 가장 크면은 D1 다이오드가 켜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류는 바로 어디로 흐르죠? 바로 D1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흐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D3 다이오드는 언제 켜지죠? 바로 VBN이 가장 클 때 켜지겠습니다. VBN이 가장 클 때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VBN 다이오드 세 번째 다이오드가 되겠죠. 바로 이 구간에서 켜지겠습니다. 또한 VCN이 커질 때는 D5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그렇다면 D5 다이오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 다이오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VAN이 가장 작을 때는 역시 VAN과 연결된 D4 다이오드가 켜지겠습니다. 이때는 D4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따라서 네 번째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겠죠. 이와 같은 파형이 D4를 통해서 흐르겠습니다. 두 번째 VAN이 가장 작을 때 이때는 어떤 게 켜지죠? VBN과 연결된 다이오드 D6가 이와 같이 켜지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켜지게 되겠죠. VD2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이와 같이 나오면 각 입력 전류는 어떻게 되죠? A상 전류는 어떻게 되죠? A상 전류의 파형은 이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D1 전류의 파형에서 D4 전류의 파형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1 다이오드 전류 I1에서 I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D1 파형에서 D4를 이와 같이 빼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전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VBN은 어떻게 되죠? I3에서 I6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I3에서 I6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I6를 빼주면 되겠죠. I6를 이와 같이 빼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CN 전류는 I5에 I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류 파형 잘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전체 파형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 전압의 파형은 이와 같이 3상 전압 파형이 됐었습니다. 이 파형에서 출력 전압이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파형을 빼면 이와 같은 출력 전압이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류의 저항으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출력 전류 파형이 되겠습니다. 출력 전류 파형에서 각 다이오드는 위의 다이오드는 각
전압이 가장 높을 때 켜지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I1, I3, I5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D1은 입력 전압이 가장 낮은 쪽 다이오드가 켜져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2, 4, 6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A 전류 파형은 I1-I4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IB도 120도 위상 차를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를 이번에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위의 다이오드는 어떻게 됐었죠? 위의 다이오드는 3개의 다이오드 중 하나만 켜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다이오드도 3개의 다이오드 중 하나만 켜지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출력 전류의 평균 전류를 3분의 1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3개가 교대로 켜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설계해 줘야 되죠? 다이오드의 최대에 걸리는 역방향 최대값은 상전압의 루트 6배가 되기 때문에 마진을 한 2배 정도 해서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이오드 전류 레이팅은 어떻게 해주죠? 출력 전류의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출력 전류 평균의 3분의 1을 한 다음에 마진을 한 3배 정도 주면 이와 같은 다이오드를 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진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해 주는지는 디자이너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